안녕하세요. 어쩌면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생채기가 났을지 모르겠네요.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 혹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온종일 마음이 무거웠을지도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한 인연도 있지만, 어떤 인연은 마치 내 마음에 끝없이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 돌멩이를 피하려 애써보고, 그만 던지라고 소리도 쳐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손에 들린 돌을 빼앗아 보려고도 했을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더 잘해주면 저 사람도 변하지 않을까? 하는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고 사요. 우리는 이것을 나쁜 사람 길들이기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 길들이기라는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당신의 눈물과 애씀, 그리고 소모되는 감정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지치는 싸움을 잠시 멈추고 아주 오래되었지만 놀랍도록 현대적인 지혜, 스토아 철학의 문을 함께 두드려 보려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소중한 당신의 내면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말이죠. 이제 편안히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당신의 지친 마음을 잠시 제게 맡겨주세요. 더 이상의 애씀을 놓아버리고 상처받은 당신의 내면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1장.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이 문장을 우리 상황에 가져와 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나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혹은 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판단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날씨를 통제할 수 있나요? 비가 오는 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해를 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산을 챙기거나 비에 어울리는 음악을 들으며 그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울 뿐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영역, 그 사람의 날씨와도 같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는 온전히 그의 몫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날씨를 바꾸려는 무모한 시도를 합니다. 내 감정의 에너지를 전부 쏟아부어 그 사람의 먹구름을 걷어내려 하고 내 눈물로 그의 가뭄을 해결해 주려 하죠. 결과는 어땠나요? 아마도 당신은 탈진하고 좌절하고 결국에는 왜 나만 이렇게 노력해야 해? 라는 억울함에 잠 못 이루지 않았을까요? 스토아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바로 상처의 고리를 끊어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통제의 이분법, 내 안에 요새를 쌓는 법. 스토아 철학의 핵심에는 통제의 이분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을 딱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이 대표적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평판, 나의 건강, 어느 정도는 노력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처럼 통제 불가능한 부분도 있죠. 세상의 경제 상황 같은 것들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의 생각, 판단, 그리고 행동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졌다고 해봅시다. 그가 그 말을 내뱉는 행위 자체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며 상처받을지, 아니면 저 사람은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혹은 저 사람의 말은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 라고 판단하며 내 마음을 지킬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나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변화, 그의 인정, 그의 사과, 이것들은 모두 내 손 밖에 있는 것들이었죠. 이제 우리의 노력을 다른 방향으로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을 바꾸려는 에너지를 거두어 내 안의 생각과 판단을 돌보는 데 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내면의 요새, inner citadel을 쌓는 과정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적들이 돌멩이를 던져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안전한 성을 내 마음속에 짓는 것이죠. 그 성벽을 단단하게 만드는 벽돌은 바로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를 묻는 당신의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2정, 거리두기라는 용기 있는 선택.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거리두기를 오해하거나요. 상대를 미워하거나 복수하거나 혹은 내가 나약해서 도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거리두기는 그런 차가운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해로운 것들과 섞이지 않는 것이 좋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통찰이죠. 독초가 자라는 땅에 굳이 내 고운 꽃을 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 곁에 서서 온몸으로 그 돌을 맞고 있을 이유도 없죠. 물론 거리두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그 대상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피하기 어려운 관계일 때는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거리두기가 반드시 물리적인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있지만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습해야 할 정신적 거리두기입니다. 그의 말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 그의 비난을 내 가슴에 새기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처럼 흘려보내는 연습. 그의 문제에 내가 뛰어들어 해결해 주려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연습. 이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감정과 문제는 당신의 것이고 나의 평온함은 나의 것이라고 선을 긋는 나와 상대를 모두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내면 정원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함부로 돌을 던지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선언인 셈이죠. 마음의 거리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이 정신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볼게요. 첫째, 관찰자가 되어보세요.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대신 마치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불안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 행동은 과거의 어떤 상처에서 비롯된 것일까? 하고요. 이렇게 대상을 분석하고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의 말이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 자신의 내면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살이 내 심장을 꿰뚫는 대신 내 곁을 스쳐 지나가게 되는 거죠. 둘째, 회색돌 기법을 사용해 보세요. 회색돌은 심리학에서도 쓰이는 용어인데요. 말 그대로 길가에 있는 재미없는 회색 돌멩이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시비를 걸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때 최소한의 단답형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건조하게 대답하는 거죠. 예를 들어, 넌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라고 비난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반응하는 겁니다. 상대는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먹고 자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이가 주어지지 않으면 흥미를 잃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되죠. 셋째, 대화의 주제를 의식적으로 바꾸세요. 대화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굳이 그 주제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혹시 어제 그 드라마 봤어요? 라거나 잠깐만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대의 감정의 파도에 함께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평온한 섬에 머무는 것.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연습할수록 당신의 마음 근육은 점점 더 단단해질 겁니다. 2장. 이제 시선은 당신의 내면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바깥의 문제,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스토아 철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안으로, 상처받은 당신의 내면으로 돌리는 것이죠. 더 이상의 애씀을 놓아버리고 상처받은 당신의 내면을 챙겨라.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나요?
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당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진 않았나요? 마치 정원사가 자신의 정원은 돌보지 않고 이웃집에 잡초를 뽑으러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의 정원은 메말라가고 아름다운 꽃들은 시들어갔을 겁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와야 할 유일한 정원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 우리 자신의 내면이라고요.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바쁜 와중에도 매일 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글, 바로 명상록을 썼습니다. 그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하여 평화를 찾는 법을 알았던 것이죠. 이제 당신도 당신만의 정원을 가꿀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쏟았던 그 애정과 관심을 고스란히 당신 자신에게 돌려줄 시간입니다. 내면 정원을 가꾸는 법 1. 철학자의 일기. 내면 정원을 가꾸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철학자의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루 동안 당신을 스쳐 지나간 감정들을 솔직하게 기록해보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의 어떤 말 때문에 마음이 아팠나요? 왜 유독 그 말에 더 크게 흔들렸을까요? 그 순간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일기를 쓰다 보면 엉켜있던 감정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왜 상처받았는지, 내 안에 어떤 약한 부분이 건드려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토아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이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인가 아닌가? 이 상황에서 내가 미덕,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발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10년 뒤에도 이 일이 지금처럼 중요할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감정의 포로 상태에서 구출하여 지혜로운 조언자의 자리로 옮겨줍니다. 내 안의 상처를 그저 아프다고 느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성찰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밤 조용한 공간에서 당신의 마음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니? 무엇이 가장 힘들었니? 하고 다정하게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소리를 가만히 종이 위에 옮겨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할 겁니다. 내면 정원을 가꾸는 법 2. 관점 바꾸기 연습.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관점의 전환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선물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렌즈를 통해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대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 사람은 지금 진정한 좋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저렇게 행동하는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구나. 스토아 철학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악인이 아니라 무지한 사람으로 봅니다. 무엇이 자신과 타인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는 그를 미워하기보다 안타깝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의 무지와 혼란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분노 대신 연민의 감정을 가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의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내 안의 분노와 증오라는 도구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분노는 결국 나를 가장 먼저 파괴하는 감정이니까요. 또 다른 관점 바꾸기 연습은 우주적 관점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 이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도시와 사람들 속에서 당신과 그 사람의 갈등은 얼마나 작게 보일까요? 영원의 시간 속에서 지금의 이 고통은 한 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상은 지금의 문제를 하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압도당해 있던 우리 자신에게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걸음 멀리서 바라보면 문제의 본질이 더 명확하게 보이고 감정적인 대응 대신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4장, 길들이기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우리는 나쁜 사람 길들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이제 스토아 철학의 여정을 통해 이 길들이기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길들여야 했던 것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길들여야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의 욕망이었습니다. 우리가 길들여야 했던 것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성을 내고 상처받는 나의 예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길들여야 했던 것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나의 오만함이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길들이기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겁니다. 마치 사나운 야수를 조련하는 조련사처럼 내 안에서 날뛰는 감정들을 차분히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진정한 자기 수양, self-mastery입니다. 다른 사람이 던지는 돌멩이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내 내면의 평온함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미덕을 잃지 않는 나 자신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성취 가능한 목표 아닐까요? 당신이 당신 내면의 주인이 될 때 신기하게도 외부의 문제들은 더 이상 당신을 이전처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 나쁜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의 행동에 당신 행동의 열쇠를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복과 평온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요새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말은 쉽지.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 나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 괜찮습니다. 당연한 생각이에요. 스토아 철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마법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연습하고 다듬어가는 삶의 기술이자 태도이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예전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고 걷잡을 수 없이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지금 또 감정의 파도에 휩쓸렸구나. 다시 내 평온의 섬으로 돌아가자 하고 부드럽게 마음을 다독여주면 됩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걷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 그리고 어제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가 되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내면의 신성한 불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의 어떤 바람도 끌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중심에 타오르는 불꽃이죠. 그동안 당신은 그 불꽃의 힘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차가운 입김에 불꽃이 꺼질까봐 전전긍긍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판단을 통해 그 불꽃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할 수도 있고 그 불꽃으로 당신의 상처를 따스하게 녹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고 회복력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정원에 꽃을 피우세요. 오늘 우리는 나쁜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를 스토아 철학의 지혜로 풀어보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헛된 애씀을 내려놓으세요. 둘째, 용기 내어 거리를 두세요. 물리적 거리든 정신적 거리든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셋째, 당신의 시선을 안으로 돌려 상처받은 내면을 적극적으로 돌보세요. 일기를 쓰고 관점을 바꾸는 연습을 통해 당신의 내면 정원을 가꾸세요. 넷째, 길들이기의 대상을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바꾸세요. 내 감정과 욕망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하세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 온전한 내 삶의 주인으로 바로 서는 여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정원에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돌을 막아낼 단단한 울타리를 치고 그 돌을 주어 정원을 꾸밀 장식으로 쓸 지혜를 배우고 무엇보다 그 정원 안에 당신만의 아름다운 꽃들을 심고 가꾸는데 집중하세요. 그 사람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정원 안에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피워내는 것이니까요. 정리해봅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주었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존엄성과 내면의 평화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하루를 괴롭혔던 그 사람의 얼굴 대신 고요히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숨결을 느끼고 당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 당신은 이미 완전하고 평화로운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당신의 모든 날들에 스토아 철학의 지혜가 선사하는 고요한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